다음에 갑자기 16강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피구가 그때 송정국한테 완전히 말렸던 게 피구죠. 만약에 인드라 입장에서 2002년 멤버 중에 한 명만 데려오고 싶다 하면은 저는 윙백 송정국, 아니 인성은 좀 약간 글렀지만 실력만은 당시에 송정국은 정말 탐낼 만한 윙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송정국을 데려오고 싶다. 그때 피구가 아마 송정국한테인가 한국 포르투갈 같이 가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거절했다고. 영어가 안 돼서 그런가? 언어가 통하지 않았어. 근데 그 당시에 인드라가 저 인천 문학 경기장에 붉은 악마 티켓을 가지고서 가서 보다가 저는 박지성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포르투갈 선수가 2명인가 다 퇴장당해가지고 저는 그 전반전만 보고 나왔어요. 저는 뭐랄까 히딩크를 좋아하고 박지성도 좋아하지만 뭔가 그 당시 한국 포르투갈전부터 인드라는 뭔가 이거 좀 아닌 건 아닌 거야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포르투갈 축구 팬이라면 좀 2002년 월드컵 때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태리전은 이태리인 거 상관없이 16강전은 저는 한국팀이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8강전에서는 스페인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페인이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다. 한국이 4강에 간 것은 4강에 간 것이고 제 냉정한 입장에서는 한국은 16강 갈 자격이 있었고 이태리전에서 이태리를 승리할 자격이 있었던 팀인 것은 분명한데 4강 갈 실력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스페인전은 저는 스페인이 이겼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때 이제 광주에서 했죠.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 벤투가 또 포르투갈 출신이고 2002년 멤버잖아요. 인드라 기억하기는. 어쨌든 간에 포르투갈이 그런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국 봐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명분. 두 번째는 실리죠. 현재 지금 전 세계 모든 대다수 축구 팬들이라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이 우승한다고 다들 보고 있어요. 확률이 가장 높아요. 실제적으로도 538에서도 예측한 바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브라질이 우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16강전에서 만약에 포르투갈이 한국 경기에서 지게 되면 미묘하게 돼서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긴다. 가나가 2승 아니에요. 여러가지 미묘한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자칫해가지고 한국에 지면 포르투갈이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포르투갈 감독이라면 그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인드라가 포르투갈 감독이라면 베스트 멤버 구성해서 한국을 3대 0으로 이겨야지. 2002년에 복수를 했다. 그때 포르투갈 욕하지 마. 너네 그때 적당히 했으면 포르투갈 예선 타락 안 했었는데 너네들이 무지막지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선 타락했잖아. 이러면서 그건 한국팀 할 말이 없지 뭐. 조예선 타락, 조꼴찌. 그래서 저는 포르투갈이 한국팀을 베스트 멤버를 구성해서 한 3대 0, 3대 1 호날두가 보란듯이 야 흥민아 너 나 좋아했잖아. 나 흥민의 롤모델은 호날두거든요. 내가 하나 꼭 이번에 넣어줄게. 흥민아 잘 봐. 흥민은 0골 호날두는 한 골 이렇게 넣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왜 장점이니? 예, 죽었다고 나오네요. 저도 방송 전에 봤습니다. 이영표가 벤투 포르투갈 때 퇴장시켰어요. 이영표 허리우드 액션이라고 말들 많아요. 그때 저는 영표 좋아해요. 영표 좋아하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이영표 선수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까웃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포르투갈전 3차전이 좀 이상했다. 그래서 저는 문학경기장,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막 전반전 응원하다가 전반전만 보고 저는 경기 끝까지 안 보고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울적했어요, 제가 진짜로. 아마 인드라가 유럽 배낭여행 때 축구 좋아하기 시작. 유럽 배낭여행에서 그저 불가리아 기자를 기차관에서 만나서 대화할 때 그때부터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내가 축구를 좋아함으로 후회했던 때가 저는 포르투갈전이었어요. 2002년. 그때 이후부터 인드라가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야 다 같이 축구 보자 막 이랬는데 그때부터 인드라가 축구는 혼자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정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고요. 저는 까놓고 얘기해서 한국팀이 졌으면 좋겠어요. 3차전에서. 그러면은 여러가지로 한국 대한민국 축구가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때만 축구 팬인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도 축구 팬이죠. 월드컵 때만 축구 팬인 분들은 이겼으면 하는 마음, 16강에 갔으면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 입장에서 저는 해축 팬이고 그냥 축구 팬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포르투갈전에서 졌으면 하는 게 솔직한 감정이에요. 제 입장. 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져가지고 대한민국 축구가 좀 더 정신 차리고 그리고 대신에 이 벤투가 해냈던 이러한 명경기 저는 국대 경기를 보면서 저는 독일전 때도 그렇게 막 이렇게 독일 때 이겼잖아요. 손흥민이 막 막판에 골 넣어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긴 건 좋지만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 특히 지난 가나전에서 보여줬던 1차전 우크라이나 경기 때도 그저 그랬는데 지난 2차전 가나전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인드라가 한국 축구가 히딩크 이후로 인드라한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이파시 한글레 따위가 벤투가 3전 전패했다 저 이번에 조회선 탈락했다고 조금이라도 비난한다면 인드라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인드라는 그래서 축구 관련 책도 냈잖아요. 인드라가 이번에 포르투갈한테 졌는데도 져가지고 벤투 군단을 누군가 비난한다면 선수를 비난하면 막 범죄 전범 찾게 해가지고 지금 권창훈이 어쩌냐 이런 헛소리에 주절거리는 애들이 있다면 인드라 가만 안 놔도 선수들 안 탓해. 선수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특정한 선수를 막 깐다든지 월드컵 이번에 전부 다 잘하고 있는데 손흥민 깐다든지 김민재 깐다든지 권창훈 깐다든지 황인무 깐다든지 가만 안 놔도 인드라가 붉은 악마 1세대 이론가로서 가만 안 놔도 무식한 놈들한테 이런 전응화적인 범죄 성향을 가지는 이런 이런 자이파쇼 한걸레 발정놓으면 문전비 지명이 같은 이러한 책임 전가하게 좋아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날로 먹는 이런
좌우의 파셔들한테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캠파이어님, 그러니까 빌드업 축구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김진짜 좋아했잖아. 여전히 구독자이긴 한데 전 김진짜 무시해요. 진짜 미안하다. 너 그동안에 유머 감각은 재밌게 봤는데 딱 거기서 만족해야지. 김진짜가 요즘 막 무슨 이렇게 어디 방송도 출연하고 그러니까 좀 애가 오만해졌어. 그냥 저 동네 축구 감독이나 해. (1번) 반응, 저도 좋다. 저도 이렇게 한국처럼 가나전에서 이렇게 말로는 저도 좋다 그러지만 또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게 저도 뭔가 마음이 울컥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공감 세포는 말이죠, 당장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 없는 승리는요 오래 가진 못해요. 이거를 토트넘이 잘 깨달으셔야 되겠죠. 어쨌든 감동 있는 승부, 지더라도 감동 있으면 됩니다. 이기면서 감동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건 없죠. 2002년 이태리전 16강전은 정말 감동도 있었고 이겼잖아. 그때 인드라가 막 보다가 앞에 있는 그 의자를 찾는 바람에 발목이 약간 다쳤어요.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의자를 내차버려 가지고 약간 삐끗했어요. 승리도 있고 감동도 있는 그런 승리. 중국 애들이나 일본 애들이 다 이렇죠. 이게 진짜 친구다. 이진주. 이거 이제 일본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인드라 축구팬이란 말이야. 전세계 보편적인 정서를 가진 축구팬이에요. 그래서 인드라 이제 이 경기를 본 전세계 축구팬이라면 한국팀이 정말 경기력은 앞섰고 이런 팀이 16강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디에 내나라도 부끄럽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BBC가 요즘 너무 한국이 비비는데, 그래서 저는 한준의 BBC 이런 건 안 보고 스카이 스포츠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가나전을 잘 명승부라고 잘 설명했네요. 이런 방송이 더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요즘 BBC가 약간 스포츠 분야에서 BBC는 좀 그래도 약간 국뽕 냄새가 너무 짙어. 그 서튼인가 뭐 하여튼간에 너무 지나친 국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국도 괜히 한뽕 괜히 강조하더라고요. 스카이 스포츠가 좀 냉정한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박주영, 박주영도 나이가 먹었네요. 주영아, 너도 나이를 먹었구나. 그게 10년 전에 인드라가 주영이한테 넌 야구 선수야 하도 언론에서 맨날 주영이 띄우니까 거기에 심술이나 인드라가 주영이는 축구 선수인가 야구 선수인가 이러면서 굉장히 디스했어요. 지금 지나니까 그 당시 인드라가 아직까지 좌입파셔였기 때문에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주영아 미안하다 진짜. 주영이 너도 늙고 너 후배들이 막 저기서 열심히 하니까 이 친구가 좀 카타르 가서 구경하더라, 직관하더라고요. 마음이 울컥했대.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영아 너 까서 미안하고 그래 삶이 다 그렇지. 네가 또 잘못한 것도 좀 있었잖아. 넘어가자. 넘어가고
다음에 손흥정. 뭐 제가 볼 땐 이래야 16강입니다. 8강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제 생각은 한국 그 월드컵 팬들이 대체로 한국이 16강 가면 다 만족하고 선수들도 16강만 가면 다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계해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16강에 만족할 게 아니다 강조해서 나는 여전히 배고파, I hungry 이렇게 강조했던 것들이 정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거죠. 그래서 유학 목표로 삼을 거면 여태까지 홈 경기 제외하고서 월드컵 최고 성적은 16강이잖아요. 8강을 목표로 해야죠. 그 한국이 지금 현재 8강 간 실력인가? 이걸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대한민국 국대 축구 수준이, 그다음 한국 전반적인 축구 수준이 8강을 갈 자격이 있는 팀인가? 아니다 하는 거죠. 아니잖아. 16강 갈 수 있을, 운 좋으면 16강 가고 갈만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운 좋으면. 그렇죠? 지난번에도 갔고. 그러나 8강 갈 실력인가? 그건 아니잖아. 손흥정이 8강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잖아. 대한민국 발전을 하려면, 그리고 이 인드라 벤투가 제2의 히딩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8강을 목표로 하려면, 우리가 한 단계를 더 높게 보려면 더 이상 16강 소리를 하지 말고 8강을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과 같은 어떠한 한국 축구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발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드라 볼 때 3대0, 5대0으로 포르투갈한테 깨지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쓴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춘수 축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부어나 세바가 또 열심히 했고요. 자, 1분 쉬었다가 요즘 쉬는 게 많네. 자, 이제 3부. 축구 얘기 한마디만 하면 인드라가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년 전에 인드라가 붉은 악마 1세대 이론가로서 자이파슈 한걸레가 히딩크 연습 경기 때 5대0으로 깨져가지고 이 히딩크가 5대0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히딩크를 옹호했습니다. 히딩크 말대로 가자. 히딩크가 한국 축구의 희망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붉은 악마 친구들과 함께 투쟁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막 대한축구협회도 직접 찾아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덜 떨어진 양반들이 축협 타령하는데 축협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벤투로 임명했잖아요. 그 축협 탓, 인맥 탓, 인맥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인맥 축구, 저는 그거 다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선수들 뭐 문제는 별 문제 없어요. 인드라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번에 차라리 포르투갈 전에서 5대0으로 벤투 군단이 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이게 격렬하게 결과가 중요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인드라가 기대하세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번에 옥석을 가리겠습니다. 축구 유튜버들도 인드라 옥석을 가리겠습니다. 이번에 벤투 군단의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인드라가 지금 딱 보고 있어요. 다 축구 유튜버들이 굉장히 열댓 개 되는 게 지금 제 보고 있는데 한 마리라도 인드라한테 찍히면 너네들 각오해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년간 국위본론을 공부하다가 든 의문이 국제 부분이나 자본 부분과 달리
유태 부분은 딱히 헤드쿼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 외교, 군사는 CFR, 경제금융은 연방준비은행이 정점이 있는데 과학기술, 정보문화, 언론을 총괄하는 기관은 따로 없나요? 당장 생각나는 건 다르파, NSA, 뉴욕타임즈 이 정도인데 영국 정보부가 유태 부분을 총괄했던 시절과 달리 조직이 상당히 분권화된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인드라 입장은 이래요. 국제유태자본 록펠러 형제재단, 록펠러 재단이 아니죠. CFR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록펠러 형제재단이 1940년대부터 CFR을 후원하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무렵에 이전 2차 세계대전 이전의 CFR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CFR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CFR은 그야말로 그냥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저 총독부 역할만을 했던 것이 CFR이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후반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무렵부터 비로소 CFR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구변 황제가 버트란트 러셀이고 53년 이후에는 빅터 로스차일드였기 때문에 그저 야당의 역할을 했었다면은 본격적으로 CFR이 힘을 내기 시작했던 것은 1973년 이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데이비드 록펠러는 CFR보다는 상극위원회를 더 중시했죠. 그래서 1973년부터 2015년, 2017년 이 정도까지, 아니 정확히 해서 이든영이 집권하기 직전까지 세계 최고 정부기구는 흡사 상극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든영이 집권한 다음부터는 명실상부하게 CFR이 현재 세계 최고 정부 기구입니다. 이렇게 저는 구원론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래서 CFR이 보통 외교 협의회니까, 북미 외교 협의회니까 이렇게 국제 부분을 담당한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교 안보 분야에서만 그냥 특화된 조직이라면 굳이 리처드 하스, 이분은 확실히 외교 부분이지만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CFR CEO로 임명할 이유는 없잖아요.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외교 안보 분야에 특화된 책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어디까지나 그 이력을 볼 때나 경제 부분에 특화된 양반이 현재 대륙주의 책사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CFR CEO라면은,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 CFR은 세계 최고 정부 기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국제 부분은 유엔이 있고, 근데 유엔은 그 버트란트 러셀과 빅터 로스차일드 시제의 어떤 만든 2차 대전 승전국 중심의 안보리 구성 체제이기 때문에 G5 그건 데이비드 록펠러가 만들었죠. 데이비드 록펠러가 처음에 구상했던 것은 이러한 승전국 체제, 안보리 체제를 경제 중심으로 되찾려는 어떤 목표에서 소련과 중국이 빠지고 그 자리를 독일과 일본이 있는, 그래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게 G5죠. 이게 G20의 실체고, 오늘날 G20으로 확장시킨 것은 대륙주의 어떠한 신임 대륙주, 그러니까 신임 구경 황제인 대륙주의 작품이다. 그래서 유엔을 서서히 대체시키려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가 무력화되고 있죠. 그것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허무아리인 만큼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유엔이 필요가 있나? 유엔 안보리 국가 안보리 체제가 과연 세계 평화를 계속 지속 가능한가?
이런 의문을 던지게 한다 이거죠. 유엔 개혁, 뭐 이런 새로운 어떠한 국제기구의 어떠한 그런 어떤 모색을 하는 과도기다. 그렇다고 당장 유엔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유태 부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해서 프리메슨이죠. 프리메슨. 프리메슨이 현재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 영국이 아니에요. 영국에서는 오히려 프리메슨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현재 가장 활발하게 프리메슨 운동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에는 각 지분, 각 주마다 50개 주마다 2개의 프리메슨이 있어요. 하나는 백인 프리메슨, 또 다른 건 흑인 프리메슨. 이 2개의 프리메슨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3개의 프리메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성 전용 프리메슨. 과거에는 여성이 프리메슨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각 지역 프리메슨마다 여러 가지 기회를 저기를 두어가지고 여성도 프리메슨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난 200년 동안, 아니 넉넉 잡고 지난 300년 동안 모든 어떤 사회적 이슈, 정치적 이슈의 대부분은 프리메슨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다. 모든 이슈들이 오늘날 얘기해드리는 인종차별 이슈, 성평등 이슈, 환경 문제, 무슨 과학기술의 문제, 모든 어떤 그런 이슈들을, 그 다음에 종교적 이슈, 그 모든 것들을 거의 프리메슨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 돼요. 심지어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도 그 뿌리가 프리메슨에 있어요. 프리메슨에서 변질돼 가지고 공산주의가 일루미나티 공산당까지 나온 거죠. 공산당이 일루미나티라고 보는 것은 이런 프리메슨 내부에서 일부 분파가 타락해 가지고 일루미나티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프리메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드라가 구분하잖아. 인드라는 프리메슨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일루미나티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음모론들의 대부분이 이런 일루미나티에 오염되어 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인드라가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세계 최고 음모론 감별사로서 보고 있다 이거죠. 터무니없고 비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저는 일루미나티 음모론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루미나티 공산당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프리메슨이다 이렇게 통치면 되는 거고, 그 안에 무슨 유대교다, 이슬람이다, 이슬람 프리메슨이 있습니다. 유대교 프리메슨이 있고요, 카톨릭 프리메슨이 있고요, 기독교 프리메슨이 있고요, 그 다음에 UFO 프리메슨도 있고, 힌두교 프리메슨, 인도의 프리메슨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인드라 강조했지만 러시아 쿠데타, 2월 혁명을 일으킨 주도 세력은 보통 러시아 역사에 연구한 사람 멘세비키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사회혁명당. 그 사회혁명당이 주류가 프리메슨들이었어요. 그래서 인드라는 러시아 2월 혁명을 인정하잖아. 반면에 러시아 10월 쿠데타는 일루미나티가 저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프리메슨들이 러시아에서 집권하는 걸 반대해서 파리 로스차일드가 레닌과 트로츠키한테 지시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내용적으로도 쿠데타고 명분으로도 쿠데타.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10월 혁명이 아닙니다. 10월 혁명이란 말은 거짓입니다. 날조된 것이고요. 심지어 이것은 인드라만 전 세계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야? MIT 교수. 걔 누구지? 걔도 그렇게 생각해. 10월 쿠데타라고. 10월 혁명이 아니라 10월 쿠데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드라만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MIT 교수가 누구지 이게?
그 자본은 연준, 그 이제 국제결제은행은 지금 신현성, 한국이 낳은 차타가 다 공인하는 현대 최고의 한국 경제학자죠. 지금 있는 그 국제결제은행. 과거에는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었는데 지금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많이 약화돼서 BIS 국제결제은행은 지금 야당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